8패 192이닝, 평균 자책점 3.00, 154개의 탈삼진. 16승 9패 191이닝, 평균 자책점 3.90, 221개의 탈삼진. 아시아 투수 2명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기록입니다. 과연 누가 더 잘한 걸까요? 투르볼쇼가 준비한 메이저리그 이야기, 루키 시즌의 류현진과 다르비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투르볼쇼 시즌2 5번째 방송 진행을 맡은 조현기입니다. 투르볼쇼 시즌2는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시각자료와 통계자료가 많은 만큼 유튜브로 만나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투르볼쇼는 오늘도 기타 스포츠 방송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진짜 스포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룰 진짜 스포츠 4인 4색 메이저리거 특집입니다. 2부에 걸쳐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하죠. 류현진과 다르비슈를 비교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선수의 루키 시즌인 2013년의 류현진과 2012년의 다르비슈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투르볼쇼만의 스탯과 숫자들을 기본으로 한 진짜 분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준비해 오신 패널분들과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팟캐스트 팀장, CP 책임 프로듀서, 상도동 야구변태 김건우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가 메이저리그를 다루는 만큼 야구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는데요. 오늘 PD로는 정자동 정자왕에서 정자동 스웨거로의 변신을 시도하시는 류승돈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스웨거라는 말, 네, 이것도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쓴 게 아닌데 제가 썼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저 정말 바꿔야 돼요. 정말 제가 보기엔 정자왕이나 스웨거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걸로 할게요. 뭐 비즈볼의 흥행 보증수표. 아 진짜 재미없다. 마케팅계 마이다스 손. 진짜 노잼이다 진짜. 그래서 근데 스웨거나 정장 같은 건 좀. 네, 뭐 아무튼 오늘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저와 처음 방송 같이 하시고 PD도 막 같이 하시는데 오늘 방송이랑 그리고 편집 때 잘 부탁드릴게요. 네, 호스트의 목소리 못 들을 수도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편집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여성 게스트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다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저와 처음 같이 하시는데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분 김건우 씨가 이분 오늘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상당히 민감했는데 결국 모셨습니다. 야결남, 야구랑 결혼한 남자 전경화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랑 결혼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야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넘어가면 되겠죠? 아니요, 뭐 결혼했다고 그닥 부부들 보면 그렇게 그 당시에 독거노인이었어요. 이 별명을 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야구와 중혼할 남자로 바꾸죠. 네, 축구계의 준프로 한승민 씨가 있다면 트루볼쇼 야구계 준프로 이분이 있습니다. 첫 방송 때 사랑니 발치 부상 투혼을 보여준 투혼남 박윤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준프로는 아니고 지금 야구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야구 중독자 말기 환자 박윤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니는 이제 괜찮으신 거죠? 아, 지금 이제 4개 다 뺐어요. 지금 알턴니가 빠져가지고 아주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보다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 준비한 짧은 코너 이다윤 씨의 그럴 수도 있지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랭킹. 이다윤의 그럴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의 이다윤입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코너인지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팟캐스트 팀원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랭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답을 다 했죠. 네. 겐톡으로 보냈죠. 그렇죠. 빨리 안 한다고 혼났어요. 네. 개인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이 끝까지 저는 단체 카톡방에 했어요. 알아서 판단해 주셨을 네. 거라 생각합니다. 주제는 앞으로 방송과 관련된 주제지만 좀 더 재밌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코너를 구성해 갈 계획이고요. 제가 순위랑 이유를 발표하면 다른 패널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코너가 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대답을 하는 거죠. 주제를 결정해 주시면. 네, 계속 개인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계속 이제 당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할 수는 없나 우리가? 그것도 괜찮나요? 그러면 먼저 안 돼요. 제안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네, 주제는 뭐 진행자의 쇼코너 호스트 마음이니까. 무조건 그쵸. 다현 씨 아, 마음대로. 이제 진행에서 그렇죠. 쇼코너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네. 탐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진행 아이디어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뜬금없는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이글스에서 독수리 제일 잘 키울 것 같은 사람은? 그렇죠. 이게 연관이 연관이 모호하게 있는 것 이미지 같은데 게임. 묘하게 없어. 그냥 이미지 게임 맞네. 이미지 게임.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아시아 메이저리거 중에서 가장 못생긴 선수는 랭킹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참 저는 외모로 오늘 주제랑 관련이 돼 있어요? 아 정말 있는데. 연관이 아니요. 외모로 제가- 판단하는 더러운 세상. 내가 이걸 보다가 선수들의 기록만 다 찾아봤는데 사진을 유심히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정말로. 뭘 유심히 봐요? 그냥 한 명 찍어주면 되지. 이거 왜 하필 오래 했어요 이거? 하필 오래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랭킹 저희가 표를 드렸죠 의견을. 그래서 네. 이제 순위가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순위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3위가 무려 3명의 선수예요. 다나카 마사히로, 마스자카 다이스케, 그리고 가와사키 무네노리 선수. 다 일본 선수들이. 다 네. 일본 선수. 그렇죠. 일본 선수가 많긴 가와사키가 그래도 야구 선수 가와사키 중에는 무네노리 이유가 치라는 공은 안 치고 개그만 친다 이렇게 아. 해주셨어요. 그 가와사키 무네노리가 되게 소녀시대 덕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티파니 되게 좋아한다고. 내 라이벌이네. 가와사키가 그 이치로도 좋아하는 선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치로 따라다니는 선수? 음. 사람 성격이 그런가 보네. 네, 되게 성격이 되게 선수인데 재밌는 선수를 선수예요. 따라다녀요? 네, 이치로. 네, 되게 좀 이상한 선수예요.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인데 연예인 보면 놀라는 사람들 네. 뭐 이치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별로 네. 재미가 없네요. 넘어가시죠. 편집하는 거. 노잼. 진행만 편집하는 걸로. 네. 네. 네 이제 2등 발표해 주세요. 2등은 정말 슬프게 대한민국 선수 윤성민 선수입니다. 아 윤성민 선수. 이상하다 1위일 줄 알았는데 몇 표 받았어요? 투표 받았죠. 아, 2표? 아쉽게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뭐 눈코입이 몰렸다, 매력 없는 신동엽 버전이다. 그리고 한 분은 익명성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절대 자기 이름 나가면 안 된다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뭐지? 이거 좀 위험 이거 발언인데. 비방용 아니야? 이거 위험 발언인데. 지금 우리 다 단체로 어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호롱탕으로 이제 나갔지. 그리고 네. 나중에 문제 되면 그냥 마지막 그분 방송? 이름 밝혀서 그분 혼자 문제 네. 맞죠. 남산으로 보내는 걸로 합시다. 자, 뭐 2등은 2표가 나온 이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는데 자, 이제 그럼 1등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1등 대체 몇 표인가요? 무려 5표. 와우. 몰표가 나왔네요. 표 몰표다. 나왔어요. 대박. 그럼 대망의 누군지. 1위는 누구지? 자, 1등 누구? 야, 누구 누군지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팔 아파요 빨리 해주세요. 히데키 마츠이 선수입니다. 아, 마스이. 진짜요? 다섯 명이나 했어요? 5명이나. 아니 잠깐만 이게 은퇴 선수인데 왜 히데키 마스이가 나왔죠? 아 저는 아시아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해서 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썼거든요. 히데키 마스이를요? 예. 와 저도- 어떻게 다들 저도 그런 마스이. 생각으로 마스이를 네. 와. 저도 마스이. 저는 마스가 1등 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저는 다른 사람 찍었거든요. 네. 저도요. 3위에 네. 있는 사람 찍으셨어요. 네, 저는 다나카 마사히로 찍었는데 의외로 한 표밖에 안 나왔네요. 마스이가 일단 머리가 크죠? 그쵸. 류현진이 순위권에 없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류현진은 유현진 선수 못생기지 되게 않았어요. 듬직해요. 되게. 유부리하게 잘 생겼어요. 예, 귀엽게 생겼어요. 너 부럽다. 이게 야구 성형의 야구를 잘하면 다 용서돼. 야구 성형이야 야구 성형. 다현 씨 그 마스이 네.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거의 다 고질라 닮아서 처음 본 순간 진짜 못생겨서 별명은 고질라인데 고질라보다 못생겨서 고질라보다 네. 못생겼으면 정말. 그리고 뭐 머리 큰 놈이 야동을 너무 좋아해서 뭐지? 그렇죠. 이거 뭐예요? 마스이가 야동을 야동을 좋아하는 AV 매니아. 매니아, AV 매니아 아사카와 유명하죠. 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누구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또? 정답, 여기까지 정답. 하세요 그걸 여기까지. 또.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방용 아닐까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중에 여자는 일단 다현 씨 하나잖아요. 네. 다현 씨가 마스이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키는 제가 찾아봤을 때 키는 그렇게 아 역시 키부터 나오네요. 이게 크지 진짜 않더라고요. 그런 아니 거구나. 그게 아니고 막 아. 크지 않는데도 약간 골렘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골렘. 고질라도 아니고 골렘이라고요. 터트릴 것 같은
머리통 힘 터뜨리고. 힘. 되게 잔인하시다. 이게 자꾸 슬픈 쪽으로 얘기가 가니까. 그러면 다윤 네. 씨가 꼽은 가장 못생긴 메이저리그 선수는 누구예요? 아시아 말고 전체. 아시아. 아니 아시아 나온 선수들은 잘 모를 수도 네. 있으니까. 저는 이거 개인 카톡 받으면서 다 찾아봤는데 역시 히데이 마츠이 선수. 마쓰이. 마쓰이가. 네. 마쓰이. 뭐 여자분이 의견 아니면 뭐 끝난 걸로 봐야죠. 네, 그렇죠. 역시 싫대요. 네. 가장 못생긴 선수는 마쓰이 히데키로 결론 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나는 아닐 것 같았죠? 그럴 수도 있지.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도 있는데 설마. 그럴 수도 있지. 눈, 코, 입 다 제자리에 있는데 했죠?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외모 랭킹입니다만 이렇게 가요 그냥? 슬프다. 그러면 돼? 야 이거 왜 이렇게 슬퍼? 나 숨 참고 들었어. 나 눈물 나. 클래식을 제가 깔든지 약올르라고 한 할게요. 건데 슬프게 아. 들렸어요? 네, 뭐 외모 랭킹입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야구 선수는 자고로 야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다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류현진과 다르비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Excellence in Sports, The True Show.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류현진과 다르비슈. 이번에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다나카가 작년에 급부상하긴 했지만 한 2-3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메이저리그 진출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투수 영순위로 꼽혔던 두 선수인데요. 그렇죠. 양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시즌 기록 비교를 통해서 누가 잘했나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반성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스튜디오에 정경화 씨를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네. 반성을 한번 하기 위해서. 사과 방송 힘들게 그렇죠. 보죠. 네, 지금으로부터 대체 1년 전쯤 예, 딱 되겠네요. 1년 딱 전이죠. 1년보다 약간 더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트루볼쇼 첫 방송이 류현진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프로젝션을 해보자 네. 라고 했었죠. 네, 근데 저희가 많이 틀렸죠. 네, 많이 틀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경화 씨 한 말씀 하시죠. 사과 성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다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건우 씨도 그렇죠. 같이 했었고 지금 가장 많이 했던 그 데이터 매니아 정의원 씨는 지금 아예 도망을 갔거든요. 그분은 뭐 방송에 다시 모실 수 없는 분이에요. 뭐 예상이란 게 뭐 틀리라고 있는 거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가정이 투피치에 의존할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투피치가 가장 큰 문제. 네, 저희 예상보다 류현진이 적응력이나 훨씬 더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틀렸어도 사실 기분이 좋은 틀린 예상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로 인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오늘 그 부분을 특히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그래서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변명거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마요. 네. 뭘 지금 자기는 은근슬쩍 지금 진심이 담겨있어. 잘 진심이. 되려고. 네. 들어보죠 일단. 저는 그래도 프로젝션 한 결과물 중에서는 제 평균 자책점이 제일 낮았어요. 혼자 살겠다. 이거 네, 지금, 그렇죠. 네. 다 그리고 떠넘기고. 마이크 마이너가 저희가 마이크 마이너를 찝어드렸는데 마이크 마이너도 잘했다면서요. 네, 네, 잘했어요, 맞아요. 마이크 잘했어요, 마이너가 맞아요. 진짜 잘했어요. 그럼 뭐 그냥 그렇게 된 걸로. 네. 네 그렇게 된 걸로 하고 네. 넘어가긴 하겠는데 김건우 씨 세상 그렇게 살면 네, 뭐 류현진 선수가 잘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성적 분석에 앞서 양 선수의 작년이죠. 2013 시즌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윤 씨가 준비하셨죠? 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거 데뷔 첫 해 14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자신의 첫 승과 첫 완봉승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때의 경기를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뽑힐만하네요. 그렇죠. 꼽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경기를 중심으로 류현진 선수의 2013년 시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13년 4월 8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죠.
류현진 선수에게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그 전 경기 그러니까 데뷔전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 10피안타 5탈삼진 1자책점 기록에 비해서 6과 3분의 1이닝 3피안타 2실점의 성적으로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뒀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전 한 네. 3경기, 네. 4경기는 걸릴 줄 저는 알았는데. 바로 한 경기 이때 만에. 되게 그러니까. 웃겼던 게 하나 이글스보다 류현진 1승이 빨랐어요. 아 맞아요. 맞아. 제 기억으로 2승도 빨랐던 것 같은데. 네, 2승도 빨랐어요. 네, 2승도 빨랐어요. 경쟁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즌 끝나고 누가 더 승수가 많을 거냐 뭐 이런. 예, 그래서 뭐 슬프네요. 예, 하나 이글스와 유현진 선수가 서로 경쟁한다는 뭐 말이 있어요. 팀과 개인이 경쟁하는 좀 그런 구도였죠. 근데 다음은요? 그리고 5월 29일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첫 왕봉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 9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아시아 메이저리그로는 노모 히데오 선수 다음으로 데뷔해에 완봉승을 거둔 왠지 엘리아스에서 이런 거 찾았을 것 같아요. ESPN의 뉴스에 맨날 실리는 아, 그런 그렇죠. 것처럼. 아니에요. 네. 거기 아니에요. 이런 거 되게 잘 찾아. 그리고- 근데 그 다르비슈가 이 기록이 없네요. 제가 몰랐는데. 다르비슈가 완봉을 못 했나요? 데뷔 시즌에? 데뷔 시즌에 좀 부침이 많아가지고 다르비슈가. 연승.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류현진이 확실히 LA 에인절스하고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시범 경기 때도 아마 가장 잘 던졌던 네 맞아요. 게임이 그때 처음으로 4이닝 제일 잘 퍼펙트였어요. 던 맞아요. 게임이 아마 퍼펙트. 에인절스. 근데 대신에 그 웰컴 투 MLB4 한번 맞지 않았나요? 그렇죠. 해밀턴한테 해밀턴. 웰컴 투 웰컴 MLB 투 빵! MLB. 이런 거. 네, 좀 어서와 메이저리그 처음이지 뭐 네. 이런 느낌. 본인이나 그렇죠. 잘할 것이지 해밀턴은. 해밀턴이 그래서 못한 거야 네, 작년에. 맞아. 근데 그래도 그때 홈런 빵 맞고 정신 확 차렸잖아요. 네. 그죠. 그 그래서 잘했으니까. 이후에 예. 음. 그 이후로 해밀턴 본인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도 봤는데 아 이렇게 던지니까 홈런 맞는구나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는 좀 조심을 많이 했죠, 확실히.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인 내셔널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4회까지 노히트 피칭을 보여주더니 결국 시리즈 전적 2패로 침체되어 있던 LA 다저스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7이닝 3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의 기록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포스트 시즌 선발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걸 라이브로 봤는데 정말 잘 던졌어요. 진짜. 거의 다 라이브로 네. 보지 네. 않았을까요? 그때 난리 났어요. 정말 너무 잘 난리 던져가지고. 났어요. 대단했어요. 그리고 네. 왜 그렇게 이루타를 잘 칠까? 참. 그니까. 보기에 비해 잘 치게 빠르고.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다르비슈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르비슈 선수는 전문가들이 뽑은 2013년 싸이 영상의 후보로 오를 정도로 굉장한 화력을 보여줬어요. 4월 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원정 경기에서 퍼펙트 게임을 기록할 뻔했는데 아웃 카운트 하나를 이거 남겨놓고 진짜 아까웠죠. 마윈 네. 곤잘레스에게 안타를 맞아서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성공했으면은 최단 뭐 개막 이후 가장 빠른 퍼펙트 게임이었던 얘기도 있었는데 네. 성공했으면 아,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다르비슈 선수의 인터뷰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 그렇죠. 네, 퍼펙트 게임을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좋은 네. 경험이었다. 그쵸. 라는 인터뷰가 참 폭풍 간지. 모든 걸 다 갖췄고. 네, 저는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는 판타지 리그에서 네. 다르비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저는 이거 보면서 감탄했던 그 메이저리그 구단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의 대처가 참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네. 당시에 다르비슈인가 5회인가 6회부터 다르비슈 경기를 딱 무료로 풀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이야. 네. 그 당시에 맞아요. 장사 잘해 진짜. 진짜 장사를 정말 잘한다 잘해. 정말. 진짜 딱 이렇게 양키들은- 무료로 풀어버리는 게 물론 뭐 퍼펙트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가끔 이슈가 될 때는 그렇게 네, 풀지만은 그렇게 그게 자체가 정말 네,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로 공짜로 보고 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다르비슈 경기 영상을 봤는데 제가 다르비슈 선수 팬도 아니고 텍사스 팬도 아닌데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은 더 아쉬웠을 것 같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까 네, 말하셨듯이 맞아요. 그렇죠. 그냥 자신이 퍼펙트하기엔 실력이 모자랐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말을 남겼죠. 쿨해요. 쿨해. 네. 7월 6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쳤고 생각보다는 큰 활약 없이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후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다르비슈는 2년 연속 올스타 명단에 선정되었지만 출전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큰 활약이라는 게 함정이네요 표현이. 그래요? 기대감이 잘했죠. 예. 네, 기대감이 기대감이 되게 엄청나니까. 커서 예, 예. 아, 근데 그 첫 시즌에도 올스타에 선정이 됐었나 봐요. 네, 첫 시즌에 올스타에 선정됐는데 그때도 약간 부상이 있어서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첫 시즌 성적은 올스타까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뭐 감독 인기가 추천 인기로 많은 선수니까. 그렇죠. 7월 22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복귀해서 9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6과 3분의 1이닝 2피안타, 2볼넷, 4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을 3.02에서 2.86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8월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사사구, 14탈삼진, 괴물이다. 무실점으로 10승을 챙겨갔습니다. 아니 7이닝인데 14개야? 7이닝인데? 네. 와. 무실점.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 진출 2년 연속 10승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투수로는 노모 히데오, 마스자카 다이스케에 이은 이 기록의 세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류현진 박찬호 선수 네 번째 한번 가보죠. 아, 진출 2년 연속이요? 네, 2년 연속. 아, 네. 진출 2년.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승 9패, 총 209와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2.83, 삼진 277개, 이닝당 출루 허용률 1.07을 기록하고 특히 삼진 277개를 잡아낸 기록은 2004년에 290개를 잡아낸 랜디 존슨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300개 넘은 게 놀랄 라이언인가요? 랜디 존슨. 300개도 랜디 존슨도 그렇죠. 네. 대신 올해 지금 다르비슈가 그래서 300개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조금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평균 자책점 2점대가 텍사스에서 몇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도 굉장히 있어요. 대단한 네.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텍사스 그 아메리칸 리그인데 2점대라는 거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알링턴 텍사스가 볼파크가 또 너무 워낙 작아서. 엄청 그렇죠. 이름 바뀌었어요. 알링턴 아니고 레인저스 볼파크로. 그렇죠. 레인저스. 뭐 그 동네 이름이 바뀌니까. 네, 네. 뭐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니까 네, 뭐 우리나라 경기장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네, 다현 씨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상큼하게 두 선수의 지난 이건 시즌 무슨 개드립일까요? 또. 네. 꾀꼬리 진짜 꾀꼬리. 옛날 멘트 아니에요? 카디널스예요. 80년대 카디널스. 멘트. 월요일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The Turbo Show.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의 MLB 데뷔 시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슈가 많이 됐고 뭐 민감한 주제라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디든 이런 제목만 달아도 댓글이 장난 아니죠. 뭐 예상이 되죠. 어떤 댓글이 나올지가. 그죠. 류현진 선수 성적이 그 정경아 씨 예측대로 나왔다면 이 정도 논란거리는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 예측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 예측이니까. 아니 뭐 그냥 뭐 말을 너무 대표 얘기 이름 한번 우리 이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정경아 씨 예측대로 나왔으면 대표. 이 정도로 논란거리 되지 않았는데 사실 류현진 프로젝션 선수가- 자체는 한 네. 사람은 사실 희훈이 형인데. 예. 그분은 다시는 다시는 모를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류현진 선수가 진짜 대부분 야구 팬들 정경아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야구 팬들 예측했던 성적 이상으로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홈구장빨이다 뭐다 해도 워낙 데뷔 첫 시즌을 훌륭하게 치렀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르비슈 선수와 더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워낙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달라서 좀 비교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두 선수를 제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두 선수의 데뷔 시즌, 그러니까 다르비슈의 2012 시즌과 류현진의 2013 시즌을 비교해보고 하는데요. 박윤성 씨. 네, 단순하게 성적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정경아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첫 해부터 메이저리그에 아주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4승 8패, 192이닝, 평균 자책점 3.00, 탈삼진 154개, 볼넷 49개, 2완투 1완봉. 뭐 이 정도면 다저스 3선발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한 해였습니다. 아니, 다른 구단 가가지고 1선발 하고 있어도 네, 뭐 이 정도 성적이면 뭐 휴스턴 에스트로스 가면 뭐 확고한 1선발이죠. 확고부동안. 예. 예, 전반기에 평균 자책점 3.09, 후반기에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보면 역시 시즌 내내 꾸준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 갈수록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저는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특히 뭐 그 홈구장빨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후반기에는 원정 성적도 괜찮았잖아요. 네, 후반기 원정 성적 좋았죠. 시차 적응이 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화 때는 본인이 점수를 못 내갖고 승리를 못 하는데 여기선 자기가 점수 내서 이긴 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답답하면 그렇죠. 답답하면 내가 치든가. 점수 내가 내고 만다. 답답하면 내가 쳐야죠. 뭐 되죠 그것도. 네 반면에 다르비슈 선수 살펴보면 첫 시즌에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죠. 포스팅 금액 포함해서 총액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했는데 첫 시즌 16승 9패 191과 3분의 1이닝 ERA 3.90 221 탈삼진 89 볼넷의 성적을 올렸고 포스팅 당시에 사형생 포텐셜에 대한 기대치는 좀 약간 못 미치는 성적이었어요. 류현진과 다르게 4월에는 평균 자책점 2.18을 기록했는데 5월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7월과 8월에 완전히 제구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죠. 그랬었어요. 네, 평균 자책점 5.74, 5.29 기록하면서 확 완전히 올랐네. 힘든 무너지는 여름이었네. 모습이었어요. 근데 9월에 이제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와 그렉 매덕스 인스트럭터의 지도를 받고 데이비 프라이스의 그 디딤발 위치를 참고해서 그 투구폼을 바꾼 게 디딤발이네요. 네. 네, 디딤발이죠 역시. 역시 팔꿈치 각도보다는 디딤발이 중요한 걸로 각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네. 디딤발을 위치 바꾼 게 효과를 받고 또 컵 페스트볼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 결과 이제 평균 자책점 9월에 2.21을 찍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포스트 시즌에 나갔어요. 볼티모어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팀이 졌긴 했지만 뭐 되게 호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펼쳐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었죠. 그쵸. 네, 사상 네, 처음이죠. 그때부터 제도 그랬죠. 도입 이후로. 그때부터. 네. 네. 네, 이제 이런 거시적인 스탯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세이버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 류현진 선수 평균 조정 평균 자책점 119 ERA 플러스죠 이게. ERA 플러스죠. 그쵸. 네. 이 그다음에 팬그래프에서 측정한 WAR 3.1, 그다음에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측정한 WAR 3.3, 그리고 조정 FIP 90을 기록했습니다. 다르비슈 선수 살펴보면 조정 평균 자책점 112, 팬그래프에서 측정한 WAR 4.9, 베이스볼 레퍼런스 WAR 3.9, 그리고 조정 FIP 75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조정 스탯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파크 팩터와 리그 보정을 거친 투수의 성적이 리그 평균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성적을 올렸나 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낮을수록 그렇죠. 더 평균보다 더 좋다는 말이고 플러스가 들어가면 높을수록 더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류현진 선수 FIP -90은 리그 평균보다 10%더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10%예요? 10%로 환산이 되나요? 100 기준인가요? 네, 100 기준으로 그러게. 10%. 어쨌든 간에 그 팬그래프 쪽은 마이너스 수치를 투수 쪽에 확실히 네.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베이스볼 레퍼런스 쪽은 그냥 투수 쪽임에도 그냥 플러스 수치를 네.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조정 그 수치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자책점부터 살펴보면 류현진과 다르비슈의 격차가 꽤나 많이 납니다. 이 평균 자책점 때문에 류현진과 다르비슈의 1년 차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때 많은 야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죠. 떡밥이죠, 떡밥. 예, 류현진 대 다르비슈로 이게 해서. 어그로 소재로 아주 좋아요. 어그로 소재. 네, 평균 자책점이란 스탯 자체가 불펜의 분식 회계라든지 뭐 수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투수간 실력을 비교하는 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비슈의 평균 자책점이 왜 높았는지 살펴보자면 이 낮은 잔루율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로비 퍼센트요. 네, 그렇죠. 2012 시즌 메이저리그의 평균 잔루율이 72.5%였는데 다르비슈는 이보다 살짝 낮은 70.5%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의 잔류율은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3.9%를 기록했어요. 와. 이 잔루율의 차이가 평균 자책점의 차이를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에로비 퍼센트도 그거 BABIP처럼 회귀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네. 그 투수의 메이저리그 평균에 어느 정도 네.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루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주자를 안 들여보냈고 잔루율 네. 낮다는 거는 점수를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예, 되는 위기 건가요? 상황에서 뭐 그렇겠죠. 잔루율을 낮추는 요인을 살펴보면 뒤에 나온 불펜이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득점권에서 이상하게 좀 맞는 불운 혹은 뭐 그거를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들 그렇죠. 수 있겠는데 텍사스 레인저스의 불펜은 오랫동안 리그 최강의 불펜이었어요. 그래서 분식 회계라기보다는 2012년에 다르비슈가 득점권에서 좀 불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기엔 2013년에 잔류율이 80%가 넘어가니까요. 또 도와줬네요 많이. 액땜했네. 네, 좋아졌네요가 아니라 80% 넘어가면 그 5번데요. 아 그런데 이 잔루율 얘기할 때 잠깐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좀 나온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높은 삼진율을 가진
투수기 때문에 잔루율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높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타자를 잡는 방법이 일반 맞춰 잡는 선수보다는 확실히 특출나게 튀어나온 삼진 능력이라는 부분이 그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더 높게 나와야 정상이고 류현진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맞춰 잡는 스타일의 네. 투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낮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두 선수의 좀 내용이 반대로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이야기할 두 선수의 그 첫 시즌에서의 좀 대처 자세에서 조금 발생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약간 유심히 봤던 게 예전에 그 득점권이죠. 보통 주자 상황에서 네, 그렇죠. 주자 상황별로 이제 WOBA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기관리 능력이다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위기관리 능력이 그게 실제로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런 말 허상이다. 많죠. 네. 허상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 근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류현진이 주자가 나가면 세게 던진다. 네. 근데 그건 또 눈으로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도 그렇게 나오더라. PWOBA가 굉장히 팍팍팍팍 낮아져요. 네. 주자 1루, 득점권으로 2루 가면 갈수록. 갈수록 확 낮아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 이걸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유명하죠. 뭐 완급 조절 페이스 이런 말도 조절이라고 있죠. 보는 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두 선수가 1년차에 리그에서 들어와서 완급 조절 능력은 상당히 사실 차이가 났다고 보여요. 네. 지금 앞에 그 다르비슈 선수의 성적을 이야기할 때 아마 4월에는 성적이 좋았다가 6, 7, 8월에 5, 6, 7, 5, 5월, 6월, 7월, 8월 가면서 급격히 성적이 떨어졌던 건 물론 뒤에 얘기할 텍사스의 되게 여름에 더운 기후와 그런 그렇죠. 로테이션 이동거리. 문제도 이동거리 문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르비슈는 삼진을 위주로 하는 전력 투구 형태의 피칭을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완급 조절이나 체력 그런 키핑에서도 조금 류현진보다 조금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나중에 그런 류현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런 운영 면에서 좀 좋았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능구렁이 같은 피칭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능글능글하게. 네. 뭐 어쨌든 다르비슈는 2012년에 액땜에서 2013년에 좀 덕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잔루율은 아직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이게 그 한 시즌이라는 표본 사이즈가 아직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 부족하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을 지켜봐야 이게 진짜 위기 관리 능력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 자책점이나 뭐 그런 건 그렇고 FIP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FI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르비슈는 볼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탈삼진 능력으로 FIP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류현진 선수의 FIP도 다르비슈와 많이 비슷한 편입니다. 다르비슈처럼 무지막지한 탈삼진 능력은 없지만 뛰어난 패스트볼 커맨드와 그리고 투수 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의 도움을 받아서 볼넷과 피홈런을 줄이면서 FIP를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FIP라면 아메리칸 리그에서 뛰고 있고 극타자 친화 구장인 레인저스 볼파크를 쓰는 다르비슈가 조정 스탯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뭐 WAR이 지금 레퍼런스나 팬그래프나 둘 다 다르비슈가 높은 것도 그 영향을 받은 거라 봅니다. 두 선수에 대한 환경의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죠. 그럼 거시적인 스탯에 대한 비교는 이 정도로 하고 두 선수가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지고 그 공은 어떤지에 대한 미시적인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나, 피치 FX도 예. 살펴봐야 네. 된다. 특히 류현진 선수나 다르비슈 선수는 각각 주무기 구질이 있잖아요. 뭐 유명하죠. 예. 류현진은 뭐 서클 체인지요, 다르비슈 예. 슬라이더 이런 예.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윤석 씨. 네, 뭐 다르비슈와 류현진 두 선수는 아예 피칭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구질감 비교 자체가 예. 솔직히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한번 찾아봤어요. 네, 뭐 레파토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저희. 예, 제가 고생하는 소리가 미래가 와. 그려지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꼭 보시면 이게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숫자가 좀 많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다르비슈는 포심 페스트볼, 그리고 투심 페스트볼, 컵 페스트볼, 그리고 스플릿 핑거 페스트볼 네 가지 종류의 페스트볼을 던지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세 가지 종류의 변화구를 던집니다. 정말 다양한 구종을 보유한 팔색조 투수라고 할 수 있죠. 뭐 텍사스의 조계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진짜 아 정말 재미없다. 와. 아 그쵸.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네, 뭐 그렇다고 조계현 선수처럼
구속이 느린 투수는 아니에요. 뭐 포신 페스티벌 구속이 2012년에 92.8마일로 팬그래프 기준 우한 투수 페스티벌 구속 랭킹 9위를 차지한 파워 피처입니다. 평균이 92.8마일이기 때문에 예. 빠르다고 봐야죠 이거는. 예, 그렇죠. 최고 구속은 뭐 96마일, 7마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이 구질들을 한 게임에 다 던지는 게 아니라 1회에 몇 개 던져보고 그날 괜찮았던 그 구질을 긁히는 거 던진다. 긁히는 야. 걸 선택해서 그날 그 구질을 집중적으로 던지는 그런 좀 패턴을 보여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차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그 선수 그닥 분석이 쉽지 않은 투수라는 거죠. 오늘은 네, 맞아요. 오늘은 커터를 많이 던졌는데 다음 날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고 이런 식으로 막 게임마다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무기가 많고. 네, 그렇게 다른 팀에서 이렇게 분석을 들어와서 이렇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2년 차에서 오는 그런 분석을 어느 정도 좀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파토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타자 상대로는 포신 페스티벌 34%, 슬라이더 21.9%, 투신 페스티벌 20.6%, 컷 페스티벌 12.1%, 커브 8.7%, 스플리터 1.9%, 체인지업 0.8%로 포신 페스티벌, 슬라이더, 투신 페스티벌이 비중이 높습니다. 좌타자로 넘어가면 포신 페스티벌 21.3%, 컷 페스티벌 26.9%, 슬라이더 7.8%, 투신 페스티벌 16.2%, 커브 18.7%, 스플리터 4%, 체인지업 5.2%로 진짜 많다. 정말 힘들어. 이게 구종이 많으니까 퍼센트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물 한 잔 마시세요. 여러분 유튜브 꼭 보시기 유튜브로 바랍니다. 꼭 보세요. 이게 꼭 보시기 수치로 바랍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림 보시고 들으시면서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우타자 때와는 다르게 좌타자 상대로는 컷 페스티벌과 커브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죠. 또 우한 상대로 초구에 44%의 확률로 포신 페스티벌을 던지고 결정구로는 주로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경향이 우겨놓고 있죠. 시작하는군요. 슬라이더. 좌한 상대로는 초반에 커터를 많이 던지고 결정구로는 커브와 스플리터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스플린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 그 뭐 일본에서는 재미없어서 봉인해뒀다 뭐 이런 네. 거. 그러더니 오. 메이저리그 와. 바로 풀어버렸죠. 그렇죠. 그 왜 일본의 마지막 시즌에 메이저리그 준비한다고 뭐 자기 비밀 무기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럴 때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류현진 선수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류현진 선수는 다르비슈에 비해 구질이 적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편할 것 같아요. 듣는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여러분 그래도 그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네, 포신 페스티벌,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4가지 구종을 구사하고요. 페스티벌 구속은 90.7마일로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기인 서클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타이밍을 빼앗는 오프스피드형 피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타자 상대로는 포심 53.2%, 체인지업 28.2%, 커브 10.2%, 슬라이더 8.4%로 주로 포심과 체인지업 2가지 구종으로 승부했고 좌타자 상대로는 포심 57.6%, 슬라이더 28.6%, 커브 7.6%, 체인지업 6.2%로 체인지업 대신에 슬라이더 비중을 높여서 포심과 슬라이더로 승부합니다. 그 앞에랑 비교해 보니까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이랑 딱 비율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좌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 우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카운트별로 살펴보면 좌타 상대로는 역시 포심과 슬라이더의 비중이 높고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무려 70%의 확률로 직구를 던집니다. 남자네 남자. 멋있다. 남자네요. 위기에 몰리면 70. 네, 멘탈이 확실히 강해요. 그렇죠. 네, 유리한 카운트로 갈수록 이제 커브와 체인지업을 섞는 경향이 강하고요. 우타자 상대로는 포신 페스티벌과 체인지업의 비중이 높지만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볼 카운트가 유리해질수록 또 커브와 슬라이더를 섞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KBO의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류현진 선수 개인의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변화구를 던지는 게 보여주고 네, 맞긴 불리한 한데. 볼 카운트에서는 또 볼넷을 안 내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메이저고 KBO고 류현진이고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투수들이 아마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그나마 제구가 가장 편한 포심을 던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런가요? 어려운 상황일 때 좀 자신 있는 공을 던지겠죠.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는 그 정도 살펴봤고 다르비슈 선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번엔 다르비슈와 류현진의 어떤 피칭별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비슈는 좌타자 상대로 POPS가 더 높습니다. 근데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큰 의미 없네요. 그러면. 네,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구종별로 살펴보면 우타자 상대로 슬라이더가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숫자로 설명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이것도 유튜브로 그렇죠. 보시면 뭐 유튜브로 보시면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도 채 안 되죠. 아 대단합니다. 네. 진짜 잘 1할이 안 돼요? 네. 와 슬라이더. 대단하다 진짜. 네, 그 다음에 포심 페스티벌도 대단했고요. 하지만 투심 페스티벌이 얻어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 커브, 커터, 스플리터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포심, 투심, 체인지업이 얻어맞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무려 포심 페스티벌의 피장타율이 7할이 넘습니다. 아 맞으면 험하게 맞네. 네. 진짜 얻어맞았네. 이번엔 류현진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류현진 선수는 좌안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 상대 POPS가 훨씬 높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는데? 롯데 연봉 3억 받으셨던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뭐 이는 근데 원인을 살펴보자면 주무기인 서클 체인지업이 우타자 상대로 더 많이 던지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구종별로 살펴보면 우한 상대로 커브가 피안타율 3할 2푼 1리, 피장타율 4할 6푼 4리로 가장 좋지 않았고 역시 류현진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피안타율 1할 6푼 5리, 피장타율 1할 9푼 8리로 가장 좋았습니다. 피장타율이 2할이 안 돼요. 그렇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 맞아도 안타는 소리네. 네, 맞아도 안타라는 거죠. 네, 뭐 좌안 상대로는 포심 성적이 좀 아쉬웠는데 피안타율 3할 2푼 7리, 피장타율 4할 9푼으로 좌타 상대로 절반 이상을 던지는 포심이 좀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게 좀 좌타 상대로 안 좋았던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아까 체인지업이 우타 상대로 피장타율이 0.198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왜 좌타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별로 그렇게 안 던진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몸 쪽으로 그러니까 역회전이 걸려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안 던질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것만 고집을 하는지. 보통 체인지업 같은 게 몸 쪽으로 잘못 제고되면 네, 맞아요. 높아져 버리면 높아져버리니까. 장타나 뭐 그 큰 거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뭐 그거는 AJ 앨리스한테 물어보는 게. 그리고 후반부터는 좀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네, 추신수 후반부터- 선수도 이때 후반부터 인터뷰 때 그렇게 체인지업을 얘기하더라고요. 봉인을 풀면서 아. 성적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구종별로 9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보시면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류현진 선수 이름보다 유튜브가 더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투수의 9위는 피치 FX에서 헛스윙률이나 무브먼트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는데요. 다르비슈의 포심 페스티벌 헛스윙률은 27.2%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11.4%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좋아요. 와, 구위가 확실히 구위가 네. 있네요. 예. 다르비슈의 포심 페스티벌 종무브먼트가 9.6인치인데 이거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전 없이 그냥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공보다 무브먼트를 먹기 때문에 9.6인치가 덜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포심 페스티벌 종무브먼트가 9.13인치로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러게요. 네. 비슷한데도 왜 그렇게 헛스윙률의 차이가 날까요? 글쎄요. 이건 어떻게 이거는 보면은 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변화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속도 차이 아니야 속도 네. 차이. 아 속도 차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네. 중요한 사실을 잊고 그러니까. 있었어. 가장 중요한 걸 잊었죠. 역시 오늘 필요해요. 이분 꼭 필요해요 오늘. 네, 맞아요. 아니 왜 직구를 얘기하면서 지금 구속을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구속을 얘기 안 했어. 구속이에요 구속을. 구속. 직구는 구속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자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던진 공의 이벤트 값에 대한 득점 가치와 카운트 조성을 위한 득점 가치를 더해서 구종별로 피치 밸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다르비슈의 포심 피치 밸류는 마이너스 6.99, 류현진의 포심 피치 밸류는 플러스 6.5입니다. 9위에서 다르비슈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피치 밸류는 또 류현진 선수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역시 페스티벌의 커맨드 제구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피치 밸류가 제로면 리그 평균 수준이고 아. 그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리그 평균에 비해서 어떤 수준만큼 좋거나 나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비슈의 포심 피치밸류가 마이너스라는 게 참 의외네요. 그렇네요. 네, 그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뭐 변화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르비슈의 주요 변화구는 슬라이더와 컷 페스트볼입니다. 뭐 다른 변화구도 많지만 이 두 구종에 한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르비슈의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마구로 불릴 정도로 정상급 구질인데요. 플러스 피치죠. 네. 네. 80점 80점 네. 받을 수 있는. 네, 그 뭐 9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르비슈의 슬라이더 스윙률이 무려 43.7%입니다. 와, 거의 절반이네요. 50%. 절반은 네. 스윙을 두 개면 하는데. 하나는 헛스윙이네. 류현진 선수와 비교해 보자면 류현진 선수가 25.9%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좋은 셈이죠. 근데 이게 피치FX 자료가 이거 그 데뷔 시즌인가? 네, 데뷔 시즌. 네, 알겠습니다. 네, 무브먼트 살펴보면 슬라이더 횡 무브먼트가 8.2인치로 패스트볼과 11인치 차이가 납니다. 횡으로 패스트볼과 11인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몇 센치죠? 옆으로도 도대체? 많이 휘네요. 1인치가 2.54cm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20cm 차이니까 이게 헛스윙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헷갈리니까. 야. 네, 그 다음에 종무브먼트도 0.02인치로 패스트볼에 비해 10인치나 차이가 납니다. 횡으로 그렇죠. 종으로 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 횡 무브먼트가 마이너스 1.41, 종 무브먼트가 0.65로 다르비슈와 비교하면 슬라이더에 떨어지는 정도는 비슷하지만 횡 무브먼트에서 좀 차이를 보였어요. 옆으로는 아니고 그냥 12-6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네요. 이 횡 무브먼트의 차이가 이 슬라이더 헛스윙률 차이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종 가치에서는 다르비슈가 13.6을 기록해서 2012년 슬라이더 구종 가치 6위를 차지했고 류현진은 0.29로 리그 평균 수준의 슬라이더를 구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르비슈가 슬라이더가 있다면 유현진에겐 체인지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인지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류현진의 체인지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구종 가치 무려 20.7입니다. 우와. 네, 2013 시즌 메이저리그 체인지업 구종 가치 전체 2위. 1위가 누군가요, 그러면? 1위는 네, 체인지업의 달인 콜 해멀스입니다. 아. 우리가 그때 그 프로젝션 할 때 콜 하지마, 해멀스 하지마. 들고 나왔다가 우리가 하지마. 스스로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배제했던 게 콜 해멀스였는데 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뭐 적어도 체인지업에서만큼은. 당시 자료를 찾아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구종 가치 2위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뭐 무브먼트부터 살펴볼게요. 류현진의 체인지업 무브먼트는 횡 무브먼트 7.52인치, 종 무브먼트 6.25인치로 패스트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콜 해멀스와 킹 펠릭스 같은 정상급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는 체인지업이 무브먼트가 패스트볼과 5인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변화구 수준이에요. 근데 류현진은 그렇지 않아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밋밋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류현진 체인지업의 비결은 바로 체인지업 본연의 임무인 오프 스피드 피칭입니다. 아, 속도 조절. 네, 구속 조절이 탁월했어요. 류현진의 체인지업 평균 구속이 79.5마일로 패스트볼과 10마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콜 해멀스나 킹 펠릭스, 제임스 쉴즈와 같은 체인지업 장인들과 비교해봤을 때 류현진의 체인지업 오프 스피드 피칭은 단연 넘버원이에요. 한마디로 무브먼트는 좀 밋밋한데 직구와 같은 폼에서 나온 체인지업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구력도 좋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높은 땅볼 비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도 이 체인지업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땅볼 유도라고 하니까 그 잔루율과도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겠네요. 이런 네,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다르비슈의 또 다른 무기인 컷 패스트볼 한번 살펴볼게요. 컷 패스트볼의 경우 헛스윙 비율은 23.1%로 높지 않지만 파울이 되는 비율이 무려 43.7%로 다른 구질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요. 한마디로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초반에 초반에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렸을 때 파울 한번 유도해서 스트라이크 하나 버는 거죠. 아, 그렇네. 실제로 다르비슈는 좌타자를 상대로 커터를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27%, 초구를 31%로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다르비슈 커터의 구종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다르비슈 커터의 구종 가치가 10.6인데 이게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에 한해서 2012년 커터 구종 가치 1위입니다. 뭐 거꾸로 직구는 별로 안 좋은데 변화구는 다 좋네요, 다르비슈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인지업 빼면 9위에서는 단연 다르비슈가 우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르비슈 얘기로 넘어가자면 다르비슈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변화구 투수다.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구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르비슈와 류현진의 비교했어서 제구력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핫존이 유튜브로 나올 거예요. 유튜브로 보셔야 이게 감이 확실히 오실 건데 거의 이번 방송은 유튜브로 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입으로 설명하기에는 커맨드가 어떻게 됐다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확실히 감이 올 거예요. 이게 커맨드는 확실히 류현진 선수가 좋습니다. 페스트볼을 살펴보면
류현진 선수는 페스티벌을 철저하게 바깥쪽으로 많이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좌타자를 상대로나 우타자를 상대로나 바깥쪽 보드라인에 꽉꽉 걸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르비슈를 살펴보면 대각선으로 많이 구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좀 일정한 탕착군이 좀 없어요. 0점이 좀 안 맞아요. 네. 네, 군대 그래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군대 영화 나왔어요. 탄착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탄착군 나왔어요. 탄착군. 탄착군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몰리는 공도 많았는데 이게 좀 다르비슈 선수가 좀 피홈런이 많았던 요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변화구 커맨드로 넘어가 보자면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을 이제 우타자 상대로 많이 던졌고 슬라이더를 좌타자 상대로 많이 던졌는데 이것에 한해서 살펴보면 바깥쪽 보드라인에 철저하게 꽉꽉 걸치는 모습입니다. 역시 커맨드가 네, 그렇죠. 역시 제구력이 좋으네요. 제구력이 진짜 좋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그리고 다르비슈의 슬라이더를 살펴보면 다르비슈의 슬라이더 제구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슬라이더만. 네, 슬라이더만. 슬라이더만. 네. 바깥쪽 보더라인에 이 히트맵을 보시면 확실히 바깥쪽 보더라인에 많이 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의 제구력에 좀 아쉬운 점을 찾자면 커브 피칭이에요. 커브가 이게 아직 완전한 피칭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운데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 좀 많이 맞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이언 브런한테 홈런을 맞은 구종이 70마일짜리 커브였어요.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 때 커브 상당히 연습 많이 하고 있다. 뭐 던져보고 시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래도 좀 안타를 많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빌리 해밀턴한테 안타를 맞더라고요. 아 빌리 해밀턴한테. 네. 그렇죠. 자, 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류현진은 제구와 체인지업, 다르비슈는 구위와 슬라이더에 좀 상대적으로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야구 팬들이 기존에 아시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의외의 요인을 꼽자면 다르비슈는 커터가 굉장히 괜찮았고 류현진은 슬라이더의 제구가 생각보다 정말 좋았다는 게 의외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스포츠의 세계 더 투르볼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Don't forget to unplug your set.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박찬호 선수의 다저스 시절 그리고 이번에 류현진 선수 덕분에 이 다저 스타디움이 투수 친화적이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리고 이 박찬호 선수의 텍사스 시절에는 물론 본인이 좀 부진하기도 했지만 최고의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죠. 이 텍사스의 홈구장이 좀 다저스 때보다 투수들한테 불리한 환경이었다는 것도 좀 많이 아실 텐데요. 뭐 이런 차이점도 어떻게 보면 두 선수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네,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리그 차이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파크 홈구장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얘기는 저희가 앞부분에 조정 스탯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다르비슈가 방어율이 3.90이 나왔고 류현진이 3.00이 나왔기 때문에 류현진이 더 좋은 투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조정 스탯 얘기를 했지만 네. 둘의 조정 스탯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조정 스탯 자체는 완전히 거의 흡사해요. 방어율도 조정 방어율 차이가 이제 119, 112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이제 FIP는 다르비슈가 조금 더 다르비슈가 조금 더 좋은 편인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비슷해요. 왜냐하면 파워 피처의 스타일의 다르비슈가 이제 FIP나 WR에서 좀 더 높은 숫자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운영면에서 좀 좋았던 류현진이니까 ERA 쪽에서는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면 다르비슈보다 조금 더 나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FIP가 좀 차이가 사실 나는 건 있긴 한데 뭐 2012년에 다르비슈의 FIP는 조금 미스테리한 면이 있긴 한데 그렇죠. 아까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홈런을 좀 되게 안 맞았거든요. 홈런을 안 맞아서 FIP가 좀 네, 떨어진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죠. 뭐 평균 자책점과 FIP의 대조는 뭐 취향 차이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는 이 두 선수가 요 성적들을 1년 차에 좀 1년 차에 거둔 성적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사실 조정 스탯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메이저 1년 차도 있고 베테랑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통틀어서 약간 평균적인 숫자로 보면 되는데 그렇죠. 네. 같은 환경이지만 베테랑이 그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과 1년 차의 선수가 대처하는 방법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가령 같은 투수 구장을 가도 베테랑들은 그 투수 구장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타자 구장에 가면 뭐 덜 받을 수 있지만 그 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생소하니까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조정 스탯 이상의 그런 두 선수의 환경 차이에서 좀 조정 스탯 이상의 팩터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앞부분 스탯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정성적인 그런 면에서 조금 접근을 저는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다르비슈나 류현진이나 완전한 루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긴 한데요. 프로 생활 오래 했죠. 네. 그런데 류현진은 사실 정말 그랬어요. 그 멘탈이 류현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화이글스가 좀 더 단련을 확실히 시킨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위대한 그러니까 구단입니다. 저는 한화이글스. 그래서 나중에 신인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보내고 싶으면 하나로 일단 하나로 농담이고요. 유창식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네, 류현진은 정말 그래서 지금 건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신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메이저리그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르비슈는 조금 사실 좀 달랐어요. 다르비슈는 사실 그 메이저리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신인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2년 차의 다르비슈가 1년 차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류현진이 2013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거는 자신의 능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운영적인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사실 운이 좀 떨어졌던 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돌 맞으실 것 같은데. 물론 다 진짜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그럼 운이라고 말하시면 아무래도 다저스에 입단한 거 그거 네,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아마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바꿔서 류현진이 정말 텍사스에 입단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 윤성민처럼 볼티모어에 입단을 했다면 조정 스탯이라는 거는 구장이나 어떤 팀에 있을 때랑 다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선수면.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류현진이 볼티모어나 텍사스에 갔으면 아마 올해 같은 이것도 돌맞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조정 1년에 한 번씩. 스탯을 이것도 억울한데. 조정 스탯을 뽑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아메리칸 리그 가면은 방망이도 못 쳐요. 류현진 그렇죠. 방망이도 쳐야 하는데 아메리칸 리그 가면 타자도 못 해요. 승도 좀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네. 내야 되는데 직접. 네. 그러면은 어떤 그 다저스에 간 어떤 운 좋게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류현진이 1년 차에 메이저리그 적응이 좀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제가 돌맞을 얘기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까 뭐 대표로 뭐 작년 프로젝션 틀렸던 거에 책임지라는데 뭐 조금 더 나가 보죠. 뭐. 네, 그러니까 류현진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최고의 직구를 가진 파워 피처가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체인지업이라는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진 운영형 투수로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탈삼진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전 게임의 반을 치르는 홈구장이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거는 류현진 입장에서 일반 조정 수치보다 확실히 그 피칭 스타일을 만드는데 큰 메리트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하니까요, 야구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피처 증후군이라는 게 메이저리그에 좀 있거든요. 아시아 루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스자카나 이가와 이런 이라부 이런 친구들이 만든 건데 이가와 오랜만이죠. 네, 이런 친구들이 만든 건데 시범 경기에 공을 좀 던져봐요. 근데 일본에서 안 넘어가던 공들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막 그럼 자기가 이제 쫄아서 마스자카가 그게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났는데 투구수가 볼질을 하면서 투구수가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육수로 상징이 되는 기형적인 스탯을 찍어요. 그래서 되게 피안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는데 인출루는 많이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다저 스타디움은 홈런이 물론 예전보다는 파크 팩터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투수에겐 유리한 구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리그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좀 더 스트라이크를 쉽게 넣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르비슈는 첫 해 볼넷을 90개 가량 내줬고 마스자카도 비비가 많은 투수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류현진은 상대적으로 이런 아시안 피처 신드롬을 거의 겪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류현진이 저 두 선수보다 제구가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런 거에는 사실 요 다저 스타디움이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파크 팩터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 일단은 글쎄요, 류현진 선수가 했던 그런 성적들도 이미 파크 팩터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죠. 예, 물론 네. 그 구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홈런을 덜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 건데 좀 예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 프로야구의 양준혁 선수가 삼성에서 해태를 네. 거쳐서 LG로 갔을 때 네, 정말 제가 싫어하는 역사죠. 삼성에서 2020 해태로 왔을 때는 또 약간 스타일 변화가 있었지만 LG로 갔을 때는
확실한 스타일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LG가 쓰는 잠실 홈구장에서 홈런이 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예. 양준혁의 그 원정에서의 그 장타도 확연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야구 선수라는 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스타일을 시즌 전에 만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홈구장을 쓰니까 나는 장타 위주로 가야겠다. 또는 잠실을 쓰면 나는 중장거리포로 좀 스타일을 바꿔서 정확도에 좀 힘을 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홈에서는 중장거리포로 치고 원정에서는 다시 장타로 치고 이게 아니거든요. 기계처럼 되지가 않죠. 기계처럼 네, 왔다 맞아요. 갔다 스위치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자기 프레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류현진은 이제 다저스라는 구장에서 자기 홈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겪는 아시아 선수들의 그런 약간 도망가는 피칭을 류현진이 도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류현진 자신의 제구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인지업이 아주 잘 먹혔기 때문에 그 피칭 스타일을 원정으로 가져갔어도 큰 무리가 없었던 아주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사회인 야구도 뭐 그렇거니와 투수라는 게 해보면 사실 마음가짐에 따라 이상하게 공이 변해요. 그럼요. 네, 그 선수가 하는 거니까 아무리 네. 프로라고 해서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구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이 장원삼 선수가 공을 던진다 하더라도 대구구장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잠실에서 던지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구구장은 잠실 다음으로 펜스가 넓어요. 아 그래요? 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저스 스타디움의 파크 팩터가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러면은 최근 파크 팩터 자체는 중립구장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90 홈런 후반이 팩터가 90 후반이 나오기 네, 때문에 99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저스 스타디움은 이제는 중립구장이지 투수구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하죠. 투수구장이라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이 되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한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지 그쵸. 않을까. 다저스가 그래서 행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다저스로 간 게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다저스로 들어오면 선수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방금 건우 씨가 얘기했던 그런 요소가 당연히 심리적인 투수는 어쨌든 야구는 멘탈 게임이고 투수는 가장 멘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그리고 구장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이건 또 다르비슈 입장에서 보면 다르비슈는 텍사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동거리 네, 얘기가 그쵸. 안 날 수 없죠. 그 작년에 저희가 허구현 해설위원 특집을 할 때 예. 그 허구현 해설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류현진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한 부분이 역시 결국은 이동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동거리와 시차와 그러니까 마이너에서 올라온 선수들은 마이너에서 그게 이미 그 엄청난 이동거리를 네, 뛰는 그걸 게 메이저보다 체득을 빡센 해요. 이동거리. 숙련이 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게 아니고 아시아 선수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텍사스는 메이저에서 시애틀하고 거의 두 팀이 가장 긴 이동거리를 자랑하는 팀이고 그리고 아마 의식적으로 낮 경기를 텍사스가 엄청나게 덥거든요. 여름에. 그렇죠. 맞아요, 네. 더워요. 그거를 조금 텍사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네. 여름만 되면 세지잖아요. 낮 경기 스케줄을 텍사스에서 되게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렇기 여름 때문에 1년 차에 성적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류현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후반 가면서 그 부분에도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저스로 간 부분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실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다르비슈보다는 이제 류현진이 그런 쪽에서는 환경적으로는 확실히 좋은 환경이었고 사실 두 선수가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입단하면서 기대치는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했잖아요. 류현진 그렇죠. 일단 받은 돈이 다르니까 예. 네. 그렇죠. 받은 돈이 다르면도 거의 이런 비슷한 성적을 거둔 거는 환경적 요소도 이런 얘기만 하면 돌맞을 것 같긴 한데 누가 좀 다른 것 좀 물어봐 주세요.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뭐 그래도 그래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류현진 선수야 뭐 유명하잖아요. 뭐 멘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제가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럼 저 죽어요. 네. 류현진 선수가 확실히 잘했던 건 멘탈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류현진은 시즌 초에 러닝이다 담배다 기사거리는 많았는데 결국은 자기 스케줄대로 필요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낸 느낌이었어요. 그 때문에 뭐 저희도 물을 먹었고 여기서 저희로 이렇게 저 말고 우리 저희로. 우리 같이 한 거야.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9위에
추가 구종의 그쵸. 추가 슬라이더의 느낌이죠. 완성도를 이 정도로 높여놨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슬라이더까지 장착을 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메이저 선수들을 상대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맞아요.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부침도 있었고 9월에 돼서야 8월에 돼서 코치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뭐 프라이스를 보고 디딤발 위치를 바꾸는데 사실 이런 걸 시즌에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고 되게 그죠. 신인 별로 안 좋아요. 다운 신인 같은 모습인데 류현진은 그런 준비를 시즌 초에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시즌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무기를 장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긴 안목으로 준비해서 시즌을 운영했다고 배짱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류현진의 병살 유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전 시나리오에 있었다고 보고 다르비슈 같은 경우 어이없을 정도로 병살이 아까 많았죠. 제가 네. 홈런 얘기 다르비슈 홈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르비슈가 2013년에 홈런 2012년에 홈런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었던 건 이건 제 생각인데 거의 모든 타자에게 거의 전력 투구스럽게 이렇게 피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뜬금포도 좀 덜 맞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홈런 자체를 억제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은 그렇게 체력 안배에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성적이 망할 수밖에 여름에 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류현진 같은 경우 아까 건우 씨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기 때 세게 던지는 그런 게 보였다고 할 정도로 완급 조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완급 조절하는 게 체력 문제도 있지만 같은 게임에서 완급 조절이 되면 타자가 적응하기 자체도 힘들거든요. 네. 요 스타일로 나가는데 그 생각보다 공이 더 꺾여 들어오면 그게 땅볼이 되는 거고 빗 맞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류현진이 상당히 운영을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두 선수의 1년차 성적, 보여지는 성적은 좀 차이가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비슷한 성적을 거뒀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르비슈 선수가 1년차 시즌 후반부에 전반기보다 좋아졌던 모습, 그거를 또 두 번째 시즌에 이어가면서 더 발전된 성적을 만들어냈듯이 류현진 선수도 아까 말씀하셨던 적응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조금 더 오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양 선수에 대한 이번 시즌 예상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신인에 가까운 타입일 선수일수록 성적 등락은 커요. 그리고 그 다르비슈는 1년 차에 완전히 신인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2년 차에 그런 모습을 많이 고쳤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대부분 고쳐낸 2년 차에는 압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측이죠. 이제 그쵸. 류현진 올해. 선수는 사실 작년에 성장 요소는 사실 다르비슈보다는 많지는 개인적으로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르비슈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고쳐서 성적이 오른 건데 류현진은 사실 작년에 거의 자신의 모습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사실 보여줬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되게 영리한 선수고 그렇죠. 작년에 했던 굉장히 사실 노력하는 선수인 만큼 사실 작년에 저희 뒤통수를 한번 쳤던 것만큼 저 개인적으로 류현진이 또 뒤통수를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할 거고 몸도 훨씬 더 잘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슬라이더를 지금 거의 그렇게 장착을 한 것처럼 아까 그 윤성 씨가 커브 쪽에 커맨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커브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자기 능력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류현진은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고 예, 뭐 그렇게 해서 보라스를 엄청난 호구로 만들어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두 사람의 성적은 예년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르비슈는 거의 올해하고 비슷한 성적이 나올 것 같고 그래요, 뭐 거의 그게 사기죠. 그게 컨텐더. 사기죠. 사이언. 사이언 컨텐더. 올해 판타지 리그에서도 또 다르비슈를 뽑았기 때문에 다르비슈는 300K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류현진은 저도 작년하고 거의 개인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성적 예상을 하죠. 작년하고 비슷한 성적을 찍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2점대 방어를 좀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1년 뒤에 또 사과 방송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죠. 뭐 이제 앞에서 경화 형님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류현진 선수의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욕 먹을 거 각오하고요. 이거 총대 맸어요. 네. 일단 내야 수비가 바뀌었어요. 다저스가 2013년 내야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크 앨리스, 후안 유리베 뭐 다 골드글러브 후보에 오른 대단한 선수였고 헨리 라미네즈도 원래 수비가 안 되는 선수인데 그렇죠. UGR 보면 이번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땜빵으로 닉 푼토가 굉장히 잘해줬고요. 근데 그쵸. 올 시즌에 닉 푼토가 오클랜드로 갔고 마크 앨리스가 세인트루이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이루수 자리는 알렉스 게레로가 맡을 거고요. 신인이죠 이번에. 네, 이 선수가 신인이네요. 그게 어느 정도 수비를 보여줄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헨리 라미네즈가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뭐 샘플 사이즈가 쌓인다면 수비력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배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수비 있죠, 범위는 좀. 갈수록 좁아질 거고 또 예년만큼 또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 내야 수비가 워낙 이 류현진 거기보단 잘하겠죠, 선수의 거기보단. 멘탈을 잘 단련시켜줬으니까 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BABIP가 상승해서 평균 자책점이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를 꼽자면 코어스필드.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가 한 번도 등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어그로꾼들이 이제 막 코스 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뭐 피홈런은 잘 억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경계해야 할 팀을 꼽자면 저는 제가 응원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꼽고 싶습니다. 뭔가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인데. 사신 방송 약간 네, 들리나요? 약간 그런데 일단 다이아몬드백스의 구장 체이스 필드가 일단 워낙 타자 구장이고 그 다음에 류현진 천적들이 많아요. AJ 폴락이나 폴 골드슈미트, 에런 힐 같은 선수가 류현진 상대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또 야심차게 마크 트럼보 또 장타자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류현진 선수가 장타를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르비슈 얘기를 하자면 뭐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져서 또 부상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4회 영상 컨텐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 좋은 페스티벌 9위를 가지고 왜 그렇게 홈런을 많이 맞느냐. 사실 그것도 의문인 게 저는 다르비슈가 메이저 처음 올 때 얘는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메이저 기본적으로 투수의 기본은 페스트볼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기본은 페스트볼이고 페스트볼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네. 당연히 아시아 최고의 페스트볼은 박찬호 선수였고 네. 그때까지 그 다음은 전 다르비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좋은 페스티벌 9위를 가지고 홈런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세상에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라니. 네. 그 포심이. 네, 그러니까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기는 또 변화구 투수라고 하지만 또 페스티벌 9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시아 투수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존에 직구를 꽉꽉 꽂아 넣기보다는 좀 약간 유인구로 낚는 피칭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다르비슈가. 근데 다르비슈의 9위라면 충분히 팍팍 꽂아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팍팍 꽂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페스티벌 커맨드만 살아난다면 다르비슈 뭐 당연히 사형상 타겠죠. 뭐 다르비슈 선수 지금 사이 영상 얘기 나왔는데 뭐 류현진 선수도 막말로 이제 보라스 호구 만드는 물 먹이는 그런 클래스.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2014 시즌 더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이번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1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쇼타임 The Trouble Show. 오늘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류현진 선수와 다르비슈 선수의 첫 시즌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두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셨나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방송 2부에서는 나란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도전장을 내밀은 윤성민과 다나카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투르볼쇼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facebook/비즈볼프로젝트, facebook/비즈볼프로젝트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역시 비즈볼프로젝트로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팔로잉,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투르볼쇼 시즌2. 오늘 시즌2 5번째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김건우 CP, 류승돈 PD 그리고 패널 세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더 노력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 방송 더 투르볼쇼.